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두 번째 이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래서 스리랑카의 관광업이 완전히 붕괴했다. 그전에는 스리랑카 구경하러 갔는데 안 가. 자, 관광업이 붕괴하니까는 외국에 달러를 못 벌어들이게 됐죠. 거기다가 서민들은 연료 가격이 폭등해, 식료품 가격이 폭등해. 근데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어. 거기다가 엄청 더워, 스리랑카. 요즘 인도, 그 다음에 파키스탄, 뭐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여기 그냥 전부 다 더워요. 그냥 엄청 덥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도 못 틀고 너무 더워서 그냥 죽어.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팬데믹 이 두 개가 전 세계를 지금 다 쥐고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가 저렇게 부도가 났는데, 쟤네 하나만 그런 거냐? 아니다. 다른 나라에도 연쇄적으로 부도를 일으키게 되면 그 아시아에서 그렇게 되겠죠.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 자, 스리랑카가 부도 나서 넘어지면 옆에 무슨 벵글라데시 터지고, 미얀마 터지고, 베트남 터지고, 이런 식으로 줄줄이 가면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타격을 안 입는 국가는 누구냐면은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타격을 안 입는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국가 부도를 선언해도 러시아는 자기네가 다 밀이 있어요. 먹을 거 다 있어. 원유도 있어.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어요. 러시아는. 인도도 밀이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인도도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원이 없는 나라, 스리랑카처럼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외자 유입, 관광업 수입, 이런 거에 의존하는 이 자원이 없는 국가들이 이게 타격을 심각하게 입는다. 그럼 한국은 어디에 속하겠냐? 자원이 풍부한 그런 국가냐? 아니면 자원이 없는 그런 국가냐? 한국은 자원이 없어요. 한국의 자원은 뭡니까? 한국이 한강의 박정희 대통령님 덕분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고 경제 발전이 일어났는데, 한국이 그렇게 일어난 이유는 뭐가 한 가지 많아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뭐가 많아서. 인구가 많아서 한국은 경제 발전하는데 빠르게 일어설 수 있어요. 가진 게 사람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죠. 교육에 엄청 힘을 기울였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엄청 가르쳤어요. 자,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와서 발전을 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이 기업들이 한국 내에 투자를 해서 공장을 세우거나 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을 흡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에다가 투자해서 기업 만들기보다는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다 투자하는 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문재인 5년 동안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안 늘어나고 기업들도 지금 부채가 많아요. 자, 이자가 점점점 올라가요. 기업들이 어디서 돈을 싸게 빌려야 투자를 또 해서 기업들이 수익을 올리고, 그래야 주식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자가 올라가니까 차입을 못해. 투자를 덜해. 그러면은 사람들 고용을 덜해. 기업 수익이 낮아져. 그럼 주가 떨어져. 악순환이 되는 거죠. 지금 경제 체제 자체가 그래요. 일자리가 적은 거죠. 점점점 적어져요. 그러니까는 조국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에 횡행하는 겁니다. 자기 엄마 아빠가 교수라든가, 자기 엄마 아빠가 무슨 한자리 한대든가, 그러면 자기 자식들을 연줄로 그냥 낙하산으로 꽂아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그런 연줄이 없는 집 자식들은 취직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 요즘에. 그러니까는 문제가 더 많아지는데, 게다가 또, 자, 대한민국은 268조 원을 쓰고도 출산율이 0.7명, 이러죠. 0.7명. 268조 원 쓰고도. 갈수록 아이들이 적어져요. 자, 요즘에는 한 반이 한 20명 정도 된다면서요. 한 반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이 한 60명, 70명 되지 않았나요? 한 60명. 아이도 안 나, 아이도. 그럼 이제 나중에, 자, 지금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20살, 30살이 되잖아요.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나중에 30살쯤 돼서 40살쯤 돼서 돈을 벌 때 자기가 버는 소득의 60%가 세금으로 나가야 돼요. 60%. 그 세금 나가서 어디다 쓰느냐? 노인에 대한 복지수당,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걸로 전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애들이 30대 가면은 그리고 자기들은 연금 못 받아. 지금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2040년 되면은 완전히 앵꼬가 난다 그러죠. 예, 적자. 국민연금이 2040년 가면 빵원 돼, 빵원. 그럼 2040년부터는 국민연금 그거 못 주는 거죠. 2040년 되면은. 그러면 2040년이 한 65살이라고 보면은 몇 년도에 태어나신 분인가요? 한 80년생, 75년생. 75년생 이런 분들은 75년생 무슨 70년생 이런 분들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연금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만 그러겠냐? 공무원연금은 안 그러겠냐?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원래 인구가 자원이었고 그게 많아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인구가 막 줄어들면서 성장 동력이 역시 떨어진다. 거기다가 국가 세금을 빨아먹는 그 걔네들 있잖아요. 그 유공자애들. 저기 저쪽에 있는 유공자들. 예. 걔네들이 그냥 막 다 빨아먹어가지고 없다. 여러 가지로 이제 앞으로 힘든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옛날처럼 수출 수입으로 이렇게 전 세계 자원이 원활하게 소통해서 그러던 때가 아니라 내 쌀은 내가 먹을 거야. 우리가 만든 밀은 우리만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원을 움켜쥐는 그런 자원 폐쇄형 사회가 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수출 수입을 이렇게 하니까 싼 물건을 데려와가지고 써서 물가가 낮아졌죠. 자, 중국이 물건을 싸게 만들었어요. 그 싸게 만든 물건을 미국에 와서 파니까는 미국 물가가 낮았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중국 부분이 저게 뭐가 생산 단가가 올라간다든가 중국에서 물건이 안 오게 되면 공급망 문제라는 말이 그거죠. 중국에서 만들어서 물건이 와야 되는데 저게 안 오게 되면은 미국은 다른데 비싼 물건을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어. 그럼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가가 무슨 뭐 1%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제 미국이 물가가 뭐 5%가 늘 5%로 가는 거. 그게 정상인 그런 국가가 될 가능성도 많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조금 뭔가 으시시하게 바뀌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뭐 자기네 나라 안에서 먹는 거 다 해결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수 있는데, 미국은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자원이 많으니까, 한국같이 자원 없는 나라가 이게 참 걱정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국이 살아나려면 뭐 하냐?
일본하고 손을 확실히 잡아야 돼, 일본하고. 미국하고 손을 확실히 잡아야 돼. 그리고 반일 반미하는 애들은 그냥 철저하게 좀 두들겨 패고 말이지. 이렇게 가면은 괜찮아요. 근데 윤석열이가 광주에 가서 엊그저께 5월 정신 떠들었는데 그 1980년 5월 18일 거기 주장한 게 뭐예요? 반미잖아요, 반미. 그게 반미 운동이었잖아요, 그게. 임종석이가 반미 운동한 애 아니에요. 다 반미 운동 정신을 윤석열이가 5월 정신이라고 저걸 떠드는데 미국이 저거 그냥 가만히 보겠습니까? 5월 정신은 저거 반미 반일 정신이에요, 저거. 민족 우선주의 아닙니까? 민족. 이게 정신머리들이 지금 이상하게 가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미래 운명에 좀 이게 정말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 윤석열이가 친일로 확실하게 열심히 나아가면 대한민국이 살아날 길이 있겠지만 윤석열이가 진짜 김대중 정신으로 반일 반미로 나가면 아주 큰일 난다라는 거죠.